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유엔 기후변화협약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에 따라 각자의 능력에 맞게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약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를 당사국 총회, 즉 COP (Conference of Parties로 정하였습니다. 2024년 11월에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코비19 당사국 총회가 열렸습니다.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한국이 오늘의 화석상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오늘의 화석상은 세계 150개국의 2,000개가 넘는 기후환경 운동단체 연대인 기후행동 네트워크가 총회 기간 동안 수여하는 상으로 기후협상을 늦춘 국가에 주는 불명예스러운 상입니다. 독일의 비영리연구소인 저머너치와 CAN 등은 2005년부터 매년 세계 각국의 기후 대응을 기후변화 대응 지수로 만들어 크게 온실가스 배출 부문, 재생에너지 전환 부문, 에너지 사용 부문, 기후 정책 부문 등 4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해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기간에 맞춰 보고서와 함께 화석상을 발표해 왔습니다.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 지수에서 63위로 기록되었고 한국보다 아래에 있는 국가를 보면 러시아 64위, 아랍에미리트 65위, 사우디아라비아 66위와 최하위인 이란 67위 등 모두 산유국입니다. 다른 국가들의 순위를 보면 영국이 6위, 필리핀이 7위, 인도가 10위, 독일이 16위이고 한국보다는 순위가 높지만 하위권에 자리한 국가들을 보면 호주가 52위, 중국이 55위, 미국이 57위, 일본이 58위입니다. 한국이 화석상 1위를 수상하게 된 데는 2024년 6월에 개최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수출신용협약 정례회의에서 한국이 대부분의 협약국들이 찬성한 공적금융의 화석연료 대출 제한 의제를 반대해 협상을 결렬시킨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회의의 협약 참가국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유럽연합, 일본 등 11개국으로 개정하는 유럽연합과 영국, 캐나다, 노르웨이 등이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화석연료 공적금융을 가장 많이 지원하는 캐나다도 기후변화에 동참하려고 변화를 이끌고 있는데 2위인 한국과 또 다른 한 나라인 튀르키예 두 나라만이 반대 입장을 낸 것입니다. 또한 얀버크 저머너치 상임고문 등은 지난 8월 한국 헌법재판소가 한국의 현재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2030년 이후 감축 계획이 없는 점 등을 들어 현재와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하면서 한국은 파리 협약의 경로에 맞는 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하고 화력발전소를 현재 목표인 2050년보다 앞당긴 2035년에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전 세계적인 탈화석 연료 흐름과는 반대로 신규로 석유, 가스 사업을 추진 중인 것도 기후변화 대응 지수에 있어서 감점 요인이 되었으며 대왕고래 개발 계획과 같은 신규 석유 가스전 개발 계획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대신 재생에너지 도입을 가속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현황 및 3대 리스크를 보면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구조적인 공급과잉 구조로서 주요 수출 시장인 중국 수요 부진 및 자금률 상승에 따른 가동률 하락과 원가 경쟁력 열의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산업 구조가 지속될 때 성장은커녕 유지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을 의미하며 중장기적인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이제와는 다른 차별적인 변화를 통한 돌파구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산업 환경 속에서 유럽 소재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기후 대책이 미비하거나 기후변화 대응 계획이 부실한 기업에 대하여 투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이미 투자된 투자금에 대해서도 회수를 할 수 있다는 발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은 화석연료 규제 축소, 화석연료 생산 확대, 파리기후협약 탈퇴, 탄소세 반대 등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정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는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위해 첫째, 범정부 컨트롤 타워를 가동해 선제 대응과 대미 소통 강화, 둘째, 한국의 경제적 전략적 가치 인식 제고, 셋째, 경제안보 리스크 점검과 대비책 마련 등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산업 분석기관들에서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에너지, 조선, 건설, 방산 등 산업별로 한국 기업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복합적이고 유기적인 세계 정세 가운데서 어느 한 분야에 대한 대응 정책만으로는 적중률 높은 대응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에너지 분야는 단순히 에너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통상이나 무역 및 금융 전반의 문제까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K-에너지 전략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수도 있는 중요한 시점에 마주해 있다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너지 안보는 국가 안보, 경제 안보, 환경 안보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들 모두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에너지 안보를 통해서 모든 것을 얻을 수도 있지만 에너지 안보에 소홀히 하여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의 문제는 단순히 기후와 에너지의 문제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다 치밀하면서도 거시적인 에너지 전략에 대한 대응이 기업이나 산업은 물론 국가 경쟁력 제고에 크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것이 국가 경제를 뒷받침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수소맨이었습니다.